이번 주제는 윤석열의 강, 국민의힘 해체로 건너고 이어가야입니다. 윤석열을 제가 왜 지지했는지를 자유민주주의 통일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왜 그의 계엄선언과 그 이후의 행태를 제가 비판하는지,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의 통일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저희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석열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직함을 뗐습니다. 그의 계엄선언 직후 쓴 저희 칼럼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었고 지지했던 2년 반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도전하며 내세운 헌법 존중,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통령 당선부터 제 나름의 소신대로 향후 통일,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 존중 강조, 북한 비핵 협상과 지원 협력 동시 진행, 도발의 응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비확산 조약 NPT 존중에 기반한 확장 핵 억제력 강화, 여기에는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배치 배제도 포함됩니다.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정진, 남북 주민 자결에 의한 통일 원칙 제시 등 6가지 측면에서 윤석열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감동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이 조 바이든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에 합의하자 저는 누구보다 먼저 이것을 지적하고 칭찬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한국의 통일 원칙을 공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윤석열이 통일 대북 정책 전면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 직접 다가가야 한다고 주문했을 때도 그는 화답했습니다. 그가 직접 제정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2024년 7월 14일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북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제3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이 땅에 온 주민의 존재의 의의를 우리에게 있고 북한에 없는 자유라고 명확히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움직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영한다, 단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큰 감동은 저희 소신인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윤석열이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반영한 때였습니다.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 여정에 북한 주민의 역할을, 중요성을 통일 정책의 한 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는 실천이라고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에게 시대적 소명을 잊지 말라, 국민 목소리에 반응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칼럼을 쓰면서도 그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그는 갈 수 있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계엄 선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5가지 이유로 그에게 더 이상 대통령 직함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하고 주장해온 윤석열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명분, 목적으로도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당시 국내외 상황이 헌법 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국은 자범인 야당 대표들,
그들과 정치적 장사를 같이 하는 무리들이 날뛰는 정치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개인적으로는 법을 오르내렸지만 정당적으로는 법적 테두리 내였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자유민주적 대한민국 법 규정을 교모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윤석열의 대의 기치에 국민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지지율이 20%, 그 이하였습니다. 그 원인과 책임에 윤석열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넷째, 오비일학과 같이 순전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한 시기가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자신에 대한 비리 혐의도 제기되는 상황과 유관한 것으로 국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하고자 한 사실이 북한 주민에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윤석열에게 마지막 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8일 그가 구속에서 석방된 때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 이전에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충정으로 대통령직 사퇴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자가 대한민국 정부, 사회를 주도하도록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역에 확산하도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단에 윤석열은 자신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되치기를 꿈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하는 요행을 기다렸습니다. 윤석열은 최악의 선택을 했고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거의 뼈저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탈당을 끝까지 미적거렸고 자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2025년 6월 대선 승리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판단력, 도덕성, 자질, 민주주의 신념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계엄 선언 후 1년 반이 지났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을 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내 자유민주주의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정당이다, 계엄 옹호 정당이다. 역사는 국민의힘을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집권을 꿈꿀 수 없습니다. 들러리 정당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당 강령에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을 유일하게 명시한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해체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족 통일을 유일하게 당 강령에 못 박은 국민의힘,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만 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윤석열의 계엄선언 그리고 이후 그가 보인 행태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그가 재임 시기에 밝히고 이끌었던 통일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 그것이 비록 실천을 미처 하지 못한 정책적 방향성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족 통일을 당 강령에 못 박은 새 정당이 그것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어설픈 평화호소인 이재명과 그 정부가 국민의힘이 그 길로 가야 할 결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